자, 앞선 강의에 이어서 청동기 31페이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와서 청동기 31페이지 읽기 시작합니다. 앞 페이지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사용되었던 유물 유적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청동기 시대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 사회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동일한 방식으로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준비하시고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사냥과 물고기 잡이 채집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여전히는 어디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그래, 맞아. 신석기 시대 있잖아. 앞에서 배웠던 신석기 시대에 사냥, 물고기 잡이 채집했던 거와 동일하게 청동기 시대에도 사냥과 물고기 잡이 그리고 채집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게 생긴다. 1번.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농경은 농사지 얘들아.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조, 기장, 수수 등 다양한 잡곡이 재배되었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벼농사도 보급되었다. 요 두 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사가 시작된 건 언제였어? 농사 시작은 신석기였지. 왜 신석기 때 농사가 시작되면서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농경이 시작된 거는 신석기야. 그런데 청동기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대? 농경이 본격화되었대. 농사를 진짜 적극적으로 짓는 거야. 너도 나도 다 같이 농사를 짓는 거야. 농사를 열심히 짓는 걸 본격화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변화는 바로 벼농사가 보급되었대. 보급되는 건 이렇게 보급품, 동네방네 나눠주는 거, 그런 걸 보급품이라고 이야기하잖아. 벼농사가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보급되었다. 즉, 널리 전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여기 1번 이렇게 해놓고 꼭 밑줄 꺼 놓으세요. 자, 계속 읽습니다. 두 번째, 농경의 발달로. 여기서 말하는 농경의 발달은 즉 위에서 읽었던 농경의 본격화로 생산력이 늘어나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고, 중요한 특징 두 번째, 빈부의 차이. 두 번째, 빈부의 차의. 빈부의 차이라 함은 가난할 부할 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의 차이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농사가 발달하면서 어떤 사람은 농사 지어서 진짜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생산을 못하게 되고, 또 좋은 땅을 더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좋은 땅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빈부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또 세 번째 특징, 부족 간의 정복 전쟁도 치열해졌다. 앞에서 살펴봤던 구석기, 신석기에는 부족끼리 이렇게 이동하거나 정착해서 살긴 했지만, 이제는 농사를 짓는 비옥한 땅을 빼앗기 위해 부족 간의 정복 전쟁이 치열해진다. 얘들아, 부족이랑 부족이 싸워서 이긴 부족이 진 부족을 지배하게 되겠지. 그러면 지배층과 피지배층, 즉 계급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빈부 격차, 빈부의 차이와 맞물리는 부분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정복전쟁도 치열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을 이끌던 족장, 다른 말로 군장의 세력은 점차 권력을 키워나갔고, 이들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등의 종교의식까지 맡아 자신의 권위를 더욱 높였다. 즉, 한 부족의 족장, 다른 말로 군장은 그 부족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도 담당했대. 이걸 우리는 제사할 때 그 정치할 때 재정 일치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정일치.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어쨌든 지금 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얘들아.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족장이 전쟁을 통해서든 아니면 농사를 통해서든 계속 권력을 키워나가고, 정치뿐만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어라? 제사하면 우리 기억나야 되는 거 뭐야?
제사용 도구 기억나? 어라, 청동기 시대의 제사용 도구 뭘로 만들었어? 그렇지, 청동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지. 바로 이 족장이 이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청동기였다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아래에 등장하는 팽이형 토기, 그리고 아까 봤던 민무늬 토기, 그리고 반달돌칼까지 한번 다시 보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예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의 제목은 청동기인의 생활 상상도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교과서를 통해서 같이 청동기인의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림 또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오른쪽 맨 위쪽에 보면 뭘 하고 있어? 고인돌 축조라고 써 있어. 고인돌은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이렇게 넓은 돌을 아래에다가 돌을 괴어가지고 고여가지고 만든 거, 이런 걸 고인돌이라고 하지. 이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야. 어라, 우리 오늘 배우는 거다, 그치? 청동기의 유물 유적 배운다고 했지. 우리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에 고인돌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청동기 시대의 이 고인돌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여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이 사람들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가 세. 사람들은 어쨌든 겁나 많아, 그치? 이 겁나 많은 사람들을 으쌰 땡겨 이렇게 지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치?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족장이 아니었을까? 이 족장이 이 사람들에게 자, 무덤을 옮기자 우리 다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돌은 왜 옮기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바로 이 족장에 무덤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 이 고인돌은 족장의 세력과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 나는 이렇게 무거운 돌로 무덤을 만들 수 있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급, 어떤 권력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우리 청동기 시대에는 족장이 권력을 키워나갔고 빈부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고인돌을 통해서 여러분은 족장의 권력 혹은 계급사회,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돌덩이 하나를 보고 그런 거를 추측해내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역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사료 하나를 보고 또 유물 하나를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고인돌을 딱 보면, 아, 이 돌 옮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려면 당연히 권력이 필요하겠고, 평등사회였던 신석기나 구석기에는 불가능하겠구나. 계급이 처음 등장했던 청동기의 중요한 유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인돌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오른쪽에 청동기 시대의 마을 생활 모습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울타리를 두르고 있죠. 외부의 침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와 도랑을 만들었다. 도랑은 이렇게 깊게 파가지고 이 안에 물을 흘려보냅니다. 물을 흘려보내면 이렇게 쉽게 넘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도랑과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런 도랑과 울타리를 통해 뭘 알 수 있어, 얘들아?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정복전쟁, 부족 간의 정복전쟁. 전쟁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여기 중요한 거 나옵니다. 집은 점차 어떤 형태로 변했대요? 집은 점차 지상가옥으로 변했다. 아하, 이제는 집 짓는 기술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집 짓는 기술도 좋아지고 어떤 효과들,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막아내야 하고 또 다양한 용도와 크기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점차 지상가옥으로 변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신석기 때는 어떤 집이었죠? 기억나지? 움집. 이렇게 우물 파서 만든 집, 움집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우물 파기도 하지만 땅 위로 이렇게 다리를 세워서 위로 올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넓적하게 집을 짓기도 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모양과 목적으로 점점 발전된 형태의 가옥을 만들어 갔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 보면 족장이 여기서 뭔가 하고 있다. 이 아저씨가 족장이구나. 저기 앞에 있던 저 친구는 족장이라기보다는 어떤
지휘하는 사람인가 봐. 어쨌든 족장은 다양한 종류의 청동제기를 사용하여 제사를 주관하였다. 우리 청동제기 교과서에 있다? 어디 있게요? 교과서 페이지 30쪽. 교과서 페이지 30쪽. 너희는 교과서 넘어갈 수 있어. 얼른 가서 살펴봐. 뭐 있어? 팔주령 있지, 그치? 8개의 방울이 달려있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는 그런 청동제기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풍선은 안 나왔지만 교과서 이쪽 왼편에 보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농사의 본격화. 농경의 본격화. 이 진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석기 그림에는 진짜 조그맣게 이렇게 농사를 지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로 커다랗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서 맨 아래 나오는 2가지 문제 이제 여러분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와 비교하여 우리가 오늘 학습해야 될 중요한 학습 목적이었죠.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짜 달라진 거 많아. 그치 얘들아? 첫째, 뭐가 달라졌어? 농경이 본격화되었어. 농경의 본격화. 2번째, 뭐가 달라졌다 그랬어? 그렇지, 빈부 차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생겼어. 그래서 평등사회에서 이제는 계급사회로 나아갔다. 계급사회. 계급사회로 나가면서 부족 간의 전쟁. 부족전쟁이 일어났어. 부족전쟁이 있으면 누가 필요해? 이 전쟁을 이끌 수 있는 족장이 필요해, 그치? 이 계급사회랑도 연관되는 건데 이 족장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오늘 고인돌도 배웠었다. 그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고인돌을 만드는 이유와 축조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자라고 하는데 난 말 안 할 거야. 너희가 뭐 이것저것 찾아봐도 좋고 교과서 뒤적뒤적 해봐도 좋고 또 너네들 유튜브 확인해보면 고인돌 만드는 법 뭐 이런 거 엄청 잘 나와 있어.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하는 건 고인돌이 뜻하는 것. 고인돌은 어떤 의미? 그렇지. 계급, 권력, 고인돌, 즉 무슨 시기? 청동기 시기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31쪽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우리는 오늘 교과서는 이 정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강의 2개 들었고요,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형성평가까지 하나 더 풀면 오늘 역사 3차 시학습은 마무리됩니다.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형성평가까지 마무리해주세요.